제가 한 수술은 알티플렉스예요. 그 무조건 바로 뭐 누워서 수술대에 누워서 이렇게 눈 잘라가지고 그 안에다가 렌즈를 넣는 게 아니라 홍채 절개술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.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성인 남자분이었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뒹굴고 난리가 난 거야.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 느껴지는데, 이게 눈을 최대한 아래로 보고 있으면 주사기를 여기다 이제 눈에다 꽂아. 오예. 자면서는 눈을 모르고 비빌 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2주 동안 사진이 이것뿐이 없더라. 꿍따리 샤바라냐고.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이 수경을 줘요. 이거를 끼고 자야 돼. 혹시 자다가 눈을 비빌 수 있기 때문에 미안, 사진이 이것뿐이더라. 미친 자 돌아 신났어 아주. 그래서 저러고 자요 2주 동안. 진짜 약간 되게 웃긴데, 아무튼 비비면 안 되니까. 언니 애들 그 노래 몰라요. 꿍따리 싸바라는 거 애들도 알겠지. 산으로 올라가 소리 한번 질러봐, 나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. 대박이야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력 검사를 했는데 마이너스 12에서 시력 떡상했습니다. 시력 검사하니까 시력이 1.2가 됐어요. 마이너스 12에서 1.2면 여러분들, 나는 안경 껴도 그 시력은 안 나왔단 말이야. 안경 껴도 시력이 교정된 시력이 0.8 이랬거든.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이는 세상이 처음이다. 진짜 레알로 광명을 얻은 거예요. 그래서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야. 그리고 이제 알티플렉스 수술의 장점인 난시까지 교정이 돼서, 난시도 심했거든. 난시도 교정돼서 아무튼 너무 잘 보였어. 진짜 내가 이것이 바로 몽골리안인가. 막 저 위에 표지판 다 보이고 막 운전도 할 맛이 나. 수술하기 전에 안경하고 렌즈하고 번갈아 가면서 썼고요. 근데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수술 후에 이제 빛 번짐이나 이런 거를 물어보셨는데, 수술 후에는 빛 번짐이 저녁에 약간 있어요. 특히 그 극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빛 같은 게 착 들어오면, 렌즈 삽입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홍채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. 지금도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빛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.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? 아무튼 이 구멍 때문에 하얀 줄 같은 게 보일 수 있어. 홍채 그 구멍을 뚫어놔서 그래. 아직도 그런 거야. 흉터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거지. 대신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, 눈을 그래서 이렇게 위로 뜨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살짝 젖히고 위로 보면 이 위에 있는 눈동자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덜해. 근데 그런 어두운데 빛이 있는 상황에서 어둡고 빛이 하나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, 가로등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은 희미한 줄이 이렇게 하나씩 보일 수 있어.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. 지금은 8년이 지났잖아요.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, 내가 8살 때부터 안경을 꼈잖아. 맨날 이게 습관이 된 거야. 자다가 일어나면은 안경부터 찾는 거. 뭐 새벽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안경부터 찾아. 항상 여기 머리맡에 두고 잤거든. 그러니까 자다가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뒤져. 안경 어디다 놨지? 하다가 수술했지. 눈 번쩍 너무 잘 보이네 이러면서 이러고, 계속 이것도 있어. 안경 있잖아. 여기 계속 이거 안경 테 올리는 거 있지. 이거 계속해. 아무것도 없는데. 그래서 어머 이거 하고, 맞다 없지? 막 세수하려고 그러잖아. 어떤 분은 안경 끼고 세수한다는데, 안경도 이제 안 끼는데도 세수하려고 딱 가면은 이래. 아니지. 투명 안경. 아니지. 그리고 나는 또 소프트 렌즈 오래 꼈잖아. 어떤 때 나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. 진짜 그냥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세수하기 전에 이제 아이 리무버 이렇게 하기 전에, 눈 메이크업 지우기 전에 이제 렌즈 먼저 빼잖아요. 눈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용에.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딱 씨방 이렇게 하고. 나는 이제 거의 고수란 말이야. 10년 렌즈를 끼잖아. 이제 한 손으로 렌즈 넣고 빼.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기 홍채 잡아 빼기. 씨방 어떤 렌즈 없지? 미치자 이러고 그랬었어. 근데 이제는 지금 이제 적응됐어. 이 눈이 너무 적응이 됐고, 이제 5년까지는 너무 잘 보였는데, 제가 한 3년 전부터 조금씩 눈이 잘 안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안 보여. 내가 항상 여러분들 그랬죠. 여러분 채팅 안 보여요, 채팅 안 보여요 그러는데, 멀리 있는 게 조금씩 안 보이는 거야. 그래서 나는 어머 이거 큰일 났다 세상에. 시력이 더 안 좋아졌나 보다. 이게 뭐 렌즈는 그 도수에 맞춰서 넣었으니까 눈이 더 안 좋아졌다는 건 뭐야. 내가 눈이 더 나빠졌구나. 알지? 왜 이 안경을 끼다가도 안 보이면 다시 또 다른 안경을 써야 되잖아. 시력이 떨어지면. 그것처럼 어느 날 한 3년 전부터 보는데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야. 안 보여. 그래가지고 어떡하지? 시력이 떨어졌나 보다. 그러면은 이제 방법이 뭐냐면, 또 안경 껴야지 뭐. 그래서 난 안경 껴야 되나 보다.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미국에 있었으니까 한국 가서 이제 시력 검사 받으러 가야겠다, 병원 가야겠다 했는데, 검사를 해보니까 시력은 똑같이 좋아요. 시력은 똑같이 1.0대인데 난시가 처음에는 다 교정이 됐거든? 근데 5년이 지나고
재수술은 하려면 이거를 다시 빼고 새로운 렌즈를 교체해야겠지. 근데 그렇게 하느니 나라면 차라리 그냥 안경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. 뭐 옛날처럼 그 두꺼운 안경으로 돌아간 거 아니고 어차피 얇은 안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. 근데 어쨌든 나는 시력이 나빠진 건 아니었고 난시가 나빠졌어요. 난시가 있어서 안경 끼는 건데 가끔 하는 거는 난시 안경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근시는 다 고쳐졌는데 아직도 난시가 지금 좀 다시 돌아왔고 부작용은 없어요. 솔직히 뭐 눈이 건조한가? 잘 모르겠어. 원래도 안구 건조증이 나랑 내 동생이랑 되게 심했었어. 근데 그냥 똑같은 것 같아. 그 전이나 후나. 그래서 그 일회용 그 렌즈 안액을 가끔 이제 해줘요. 아, 소연님, 그거 하고도 라섹으로 깎아서 난시를 맞춘다고? 아, 그래요? 난 되면은 라섹도 받아볼까? 제가 수술한 병원 이름 알려줄게요. 아이언스 병원이었어요. 아이언스 병원에 좌운봉 선생님이셨어요. 좌운봉 선생님이셨는데 내가 감사한 거는 뭐 그런 부작용 전혀 없고 지금도 시력은 좋고 난시는 물론 다시 생겼지만 또 눈이 뭐 아프거나 뭐 그런 이물감이라던가 이런 거 없이 아무튼 잘 된 것 같아. 내가 이제 미국에서 다시 이제 그 병원에 예약해서 검진 받으러 오랜만에 가야겠다.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런 생각을 했어. 선생님한테 이번에 갈 때 이제 감사의 의미로 뭐라도 맛있는 거라도 사가지고 가야지 했거든요. 병원을 쳐도 안 나오는 거야. 병원이 이름이 안 나와 네이버에 갑자기. 그래서 뭐야? 이 병원 뭐 사고 난 거 아니야? 이름 바꿨나? 문 닫았나? 뭐지? 알아보니까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. 아니 근데 내가 진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. 어쨌든 내 이 눈 이거를 만들어주신 선생님이잖아. 근데 와 진짜 참 내가 그거 보고도 참 마음이 규모가 꽤 컸어요. 강남 아이언스 병원이라고 규모가 그 병원 하나면 뭐 거의 4층 건물을 아무튼 고층 건물에 있는데 4층을 제가 혼자 4층인가 3층 혼자 써. 그 병원의 규모가 되게 컸고요. 혼자 의사 선생님 한 분이신데 그게 그분의 그 자신감? 모든 병원 환자의 수술을 본인이 집도한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계셨고 대한민국에서 거의 처음으로 ICL 이런 거라든지 논문 같은 거라든지 아무튼 최초로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셨던 분이셨어요. 그러니까 유명하셨던 분이니까 렌즈 삽입술하러 많이 오셨겠지. 그러니까 바쁘셨어. 환자 엄청 많은데 지금 나는 환자 아무리 많아도 난 다른 의사한테 맡기지 않는다. 모든 거 내가 다 집도한다. 특히 렌즈 삽입술 칼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내가 다 한다라고 하셨거든요. 그거에 되게 자부심이 있는 분이셨고 그랬는데 돌아가셨다는 걸 딱 듣고 와 이제 참 젊은 분이셨는데 진짜 마음도 아프고 되게 씁쓸하고 허무했어. 그래도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죠. 저도 그 병원에서 라섹 수술하고 내원 문자 온 줄 알고 봤더니 별세 하셨다고 하셔서 엄청 충격 먹었다고. 그러니까 나도 알아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. 아무튼 그래요. 그래서 그분한테 치료받으신 분들은 뭐 눈관리 받으러 누구한테 가야 되냐. 그러니까 그 서울보건소에서 수술 전이라든지 후의 기록들 같은 걸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난 진짜 사람이 참 바보 같은 게 저번에 한국에 갔을 때 이제 한국에 있는 뭐 그런 수술 많이 하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다. 그냥 가서 받았는데 그 병원이 지점만 다르지 그 병원이 내가 옛날에 처음에 갈 뻔했던 수술 받을 뻔했던 내 그 망막에 있는 구멍 못 찾아냈던 그 병원은 내가 똑같더라. 거기가 그냥 제일 유명하니까 그냥 그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지점만 달라. 나중에 보니까 이름이 똑같더라고. 딴 데또 알아봐야겠어 나. 그럼 언니 눈 어떻게 할 거예요? 난시 뭐 그냥 있는 대로 살아야지. 어쩔 수 없어요 뭐. 괜찮아요. 그러니까 서클 오브 라이프죠. 나도 모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내가 가서 되게 좀 약간 불만족이었거든. 아무리 딴 데에 가서 수술한 사람이라고 해도 너무 그냥 빨리 그냥 막 하고 별 말도 없고 그냥 너무 대충 하고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뭐야 여기 좀 아닌 것 같아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병원이었어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수술 과정을 말씀드렸나봐요. 진짜 많은 분들이 뭐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뭐 안 해야겠다, 나는 못하겠다, 안 한다 막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요 오히려 다시 돌아가도 다시 할 거고 2번, 3번 과거로 다시 돌아가라고 해도 저는 계속 다시 할 것 같거든요. 그만큼 몇 년이 지났는데 별 큰 부작용이 아직까지 없고 진짜 인생이 바뀌었어요. 여러분 저 고도근심 분들 알잖아요. 안경도 그냥 안경이 아니라 진짜 막 무거우니까 계속 줄줄 내려오고 땀나면 막 여름에 얼굴 생긴 것도 저거 뭐 단추구멍만 해지고 억울하잖아요.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소프트렌즈를 워낙 오래 착용해서 그 소프트렌즈 착용하는 중에 이렇게 느꼈던 그 눈의 고통들 이런 걸 다 합치면 저는 정말 그 모든 과정들이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막상 수술 이제 결제하고 이제 딱 수술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막 진짜 뭐가 뭔지 몰라. 이게 제가 하나하나 해서 25분이라는 영상에서 되게 자세하게 나간 거지 사실 막상 받게 되면 막 착착착착 막 정신이 없어요. 그래서 되게 빠르게 느껴져 사실.
그래서 네, 뭐 위로가 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. 저는 그래요.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렌즈 삽입 수술 후에 렌즈, 미용 렌즈를 또 다시 착용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, 여러분, 아니 그 돈 주고 소프트 렌즈로 그렇게 개고생해가지고 그 돈 주고 힘들게 렌즈 삽입술까지 하고 거기다가 왜 또 미용 렌즈를 끼세요? 에? 라고 말하고 싶지만 네, 저도 미용 렌즈를 간혹 끼거든요. 네, 물어봤어요. 저 이제 수술해주신 원장님께도 물어봤고 이번에 또 검사 받으면서 다른 병원 원장님께도 여쭤봤는데 뭐 상관은 없대요. 껴도 되는데 물론 뭐 렌즈 삽입술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오래 끼는 거, 장시간 너무 자주 끼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껴요. 라이브 할 때 이제 캠 앞에서 이쁘고 어려 보이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네 그때만 끼고, 뭐 평소에는 계속 뭐 생눈이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도 생눈이, 자세히 보면 렌즈 걸려있는 거 보이나요? 네, 그래서 뭐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정도 그렇게 끼고 있는데, 그렇게 낀 지 지금 몇 년 됐는데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, 미용 렌즈 포기가 될 정도의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다시 한번. 네, 저도 미용 렌즈 오래 꼈던 사람이지만 네, 지금 인생이 너무 바뀌었어요. 그리고 수술보다 더 힘들었던 게 홍채, 여기 눈에 여기 위에 있죠. 여기 눈가를 위에다가 이렇게 두 개 홍채를 뚫는 게 더 힘들었다. 진짜 막 시신경이 뒤에 연결돼 있어서 진짜 뒤통수 누가 팍 때리는 느낌이었고 실제로 토하시는 분들도 있다.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 요즘에 안 해도 된대요. 그게 요즘에 구멍이 뚫려서 뭐 나온대나 뭐 거시기 렌즈가, 그러니까 참 세상이 좋아져요. 그죠? 그거 안 하셔도 된대요. 그러니까 한결 수월해졌죠. 근데 라식라섹이 제가 워낙 초고도근시라서 안 된다고 했을 때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시간 지나면 초고도근시도 받을 수 있는 시력 교정술이 생길 거야 했는데 렌즈 삽입술이 생겨서 저희가 받은 거고, 또 시기가 지나서 홍채 렌즈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였는데 그게 없이도 할 수 있는 이런 수술이 나왔고, 또 추후에 또 뭔가 생길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어리시고 소프트 렌즈를 오래 착용하지 않으셔서 아직 눈이 그래도 버틸만 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존버를 하고 계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뭐 존버하면 할수록 케이스 사례도 더 많이 생길 거고, 뭐 부작용 사례도 더 알 수 있을 거고, 뭐 새로운 방식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, 정말 소프트 렌즈에 지치고 더 이상 렌즈도 못 끼고 이도저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좌우로 못 가고 정말 진퇴양난 하신 분들 네, 하시면 네, 저는 다시 돌아가도 다시 할 그런 수술입니다. 그리고 제가 앞에 나오는 영상에서는 미처 제가 겪지 않아서 몰라서 담지 못했지만 렌즈 삽입을 또 하신 경험자이신 분께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잘 적어주셔서 제가 그거를 좀 읽어드릴게요. 비비님이 적어주신 댓글이에요. 알티전 렌즈 같은 경우 각막 아래에 바로 삽입하기 때문에 내피세포 감소 부작용이 두드러지지만 ICL 같은 경우는 각막 및 홍채 그 아래에 위치하는 후방 렌즈이기 때문에 수술 시 손상되는 내피세포 감소 부작용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셨는데, 알티산 저렴한 가격과 고정이 가능한 형태로 난시 렌즈로 적합하지만 내피세포 감소 부작용이 큰 리스크가 있는 수술이 전방 렌즈 삽입술. 네, 제가 받은 삽입술입니다. 제기랄. 어떡하지? 근데 제가 했을 때는 저한테 원장님께서 전방 렌즈로 추천을 해주셨거든요. 이유가 있었겠죠? 그래서 저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한국에 갈 때마다 이 렌즈 내피세포를 항상 확인을 해요. 그리고 꼭 렌즈 삽입 안 하셨더라도 제가 듣기로는 고도근시인 분들은 여러 가지 각종 안 질환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제가 받은 거고, ICL, 홍채 뒤 후방 삽입은 내피세포 감소는 거의 없고 요즘에 아쿠아 ICL이라는 형태로 변화돼서 눈의 방수 흐름을 도와 기존의 가장 큰 부작용이었던 녹내장 발생 문제도 보완됐습니다. 하지만 단점으로 고정 기능이 없어서 난시축을 맞추지 못해 축을 맞춰놓는다고 해도 렌즈가 회전하면 난시축이 돌 수가 있대요. 그래서 렌즈 공간과 렌즈가 들어갈 공간이 딱 맞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이 적합하지 않다. 내가 그런 경우였나? 뭐 그것이 그런가 봐요.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겪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잠깐 추가해봤어요.